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으신 분들이 와 계셔서 지금 제가 원래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작업자다 보니까 지금 엄청 긴장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사투리를 쓰는 걸로 충분히 더 긴장감이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엄청 긴장이 돼서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잘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준비한 거는 뭐 심화, 그러니까 기술적인 공학적인 내용보다는 제가 작업하고 있는 디지털 복원을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갖춰서 한편에 디지털화가 되는지를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긴장은 저만 하고 계시는 분들은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준비한 이야기들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복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복원이라는 말은 우리 주위에서 되게 많이 쓰잖아요. 문화재를 복원했다? 아니면 나의 외장 하드가 망가져서 복원을 했다? 뭐 청계천을 복원했다, 복구했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화 필름도 어떠한 영향을 받아서 훼손이 된 거를 원래의 상태로 만들어주는데 거기에 디지털 기술을 응용을 한 걸 가지고 디지털 복원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복원 이전에는 아날로그 복원, 광학 복원이라는 말을 써서 이렇게 필름에서 필름으로 단순히 복사하는 작업을 하기도 했었었는데요. 여기에서 할 때는 웨트이나라고 해서 노이즈나 스크래치를 일부 없애주는 작업을 하기도 했었지만 픽셀 단위의 정밀한 작업이 가능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해서 디지털 기술을 쓰게 되면서 좀 더 정밀하고 고품질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계속 훼손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되게 많은 사례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분석하기에 훼손된 영상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물리적 손상과 화학적 손상으로 나눠져요. 물리적 손상은 말 그대로 촬영에서부터 필름 편집, 현상, 상영까지 영화 제작 전반은 물론이고 저희가 보존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도 생길 수 있는 외부적인 힘, 압력에 의해서 생기는 걸 물리적 손상이라고 하고요. 화학적 손상은 시간이 따라 흐르면서 자연적으로 온도랑 습도에 의해서 손상이 되는 건데 필름이 열, 습기, 온도에 되게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화학적 손상이 밑에 보시는 표와 같이 곰팡이류, 색바램, 열화, 기체 기포, 화면 깜빡이 이런 형태로 훼손이 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뒤쪽에 그림이랑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디지털 복원을 하기 위해서 선 작업으로 어떤 게 이루어지고 후 작업으로 어떻게 작업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전반적인 공정은 크게 6가지 단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대상작 선정. 두 번째, 필름의 손상을 확인하고 보수 세척하는 과정. 세 번째, 디지털 변환을 해주는 스캔 작업. 네 번째는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영상과 음향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화면 복원을 영상 복원과 사운드 복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마지막으로 색 재현 작업, 마스터링 작업을 거쳐서 한 편의 디지털화가 완성이 됩니다. 요거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작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그 영화를 검색을 해서 저희 자료원이 보유하고 있는 필름이 어떤 종류인지를 검색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깊은 강 갑작이라는 영화를 제가 검색을 했더니 아래에 16mm, 35mm, 35mm, RP, ON, RP 이렇게 해서 총 6벌의 필름이 검색이 됐었고요. 이 필름을 하나씩 검색을 하면서 가장 긴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과 필름 상태가 가장 양호한 거를 저희가 선택을 해서 필름을 보존고에서 꺼내 달라고 하게 됩니다. 이때 보시면 제가 지금 표를 하나 있는데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필름이 온도, 습도, 열에 되게 취약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필름의 종류마다 조금 틀리지만 필름이 가장 천천히 화학 반응을 할 수 있게끔 온도와 습도를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보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도, 5도, 15도, 30%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허용치 내에서 보존을 하고 있다가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되면 꺼내게 되는데요. 꺼낼 때 한 가지 저공 기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되게 차가운 유리잔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그 유리잔이 깨지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게 필름 보존구에서 잘 보관하고 있다 갑자기 따뜻한 곳에 오게 되면 기존에 있던 화학적 반응 말고 또 다른 화학적 반응을 야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공 기간을 통해서 실온에 나왔었을 때 그리고 저희가 작업하는 공간에 나왔었을 때 필름이 화학적 반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온도를 서서히 올려주는 기간을 한 2, 3일 정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적응 기간이 거치게 되면 다음 단계인 필름 점검 및 보수 단계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보시면 필름 점검 밑에 보시면 있는 게 리와인더라는 기계고요. 그 밑에가 있는 게 학대인데 제가 필름을 준비해 왔는데 필름이 이렇게 되어 안 보이실 것 같아서 필름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뒤에도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 영화는 1초에 24프레임이 연속적으로 움직여서 되는 거니까 100분 기준으로 하면 14만 4천 장 정도가 돼요. 그게 이런 식으로 필름이 이제 편집이 돼서 다 한 권, 요걸 저희는 권이라고 하거든요. 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보수를 할 건데 이렇게 막 풀다 보면은 스크래치 먼지들이 생기면서 또 다른 손상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기 보이는 리와인더 기계에 걸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점검이랑 보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육안으로 점검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보는 스크린 영상은 엄청 큰데 필름 영상이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든 훼손들은 아래 보이는 확대경이나 현미경 등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점검을 하다 보면은 보시는 기준으로 왼쪽에 보이는 손상 유형들이 대표적인 예들인데요. 중간에 필름이 찢어졌거나 아니면 외부 압력에 의해서 필름이 찍혀서 모양이 나타나던가 밑에 이렇게 구멍이 뚫린 걸 퍼포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퍼포레이션이 찢어져 있거나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얼룩이나 기름때 또는 곰팡이들이 피는 경우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점검이 끝나고 나면 보수를 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퍼포레이션이나 찢어진 부분들이 있는 거는 테이프나 시멘트 자국을 통해 테이프나 시멘트를 이용해서 접합으로 해서 그 필름을 붙이게 되고요. 얼룩이나 먼지나 그 다음에 곰팡이 같은 거는 세척을 하게 되는데요. 세척 방법은 저희는 크게 지금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먼저 필름의 손상이 가장 작은 부드러운 천으로 필름을 그냥 사람이 닦아주는 작업을 하고요. 두 번째는 PTR이라고 해서 점성이 있는 롤을 가지고 이거거든요. 여기 바깥에 점성이 있어서 필름을 돌리게 되면은 그 점성이 있는 부분에 먼지라든지 이물질들이 붙어서 필름이 세척되는 방법이고 이건 세 번째는 울트라소닉이라고 해서 진파를 이용해서 필름을 털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고 그 외에도 화학액을 이용한 화학 세척이 있긴 한데 화학 세척이 기름때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지워지긴 하는데 저희가 세척을 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아무리 깨끗하게 되더라도 필름 자체에 훼손이 가서 영상이 날아가 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깨끗하게 세척을 해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름 상태를 확인하고 가장 적정한 방법, 설령 손상이 덜 지워지더라도 가장 필름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필름 점검 및 보수를 마치게 되면 기록표에 권별로의 길이, 그 다음에 보수 내용 등을 점검을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단계는 디지털 스캔 작업인데요. 지금 보시는 저기 파란색 티 입고 계신 분이 지금 필름을 걸고 계시는 거예요. 필름을 걸게 되면 밑에 그림처럼 뭐 컷별로, 시퀀스별로 아니면 옵티컬이라고 해서 옵티컬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지금은 편집을 하면서 디졸브나 페이드 인아웃 작업을 하지만 옛날에는 필름으로 아날로그 방식으로 해서 디졸브 드림을 쳐줬었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필름이랑 필름이 겹쳐지기 때문에 해상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는 감이 있어서 영상이 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색감이나 이런 거. 그런 거를 나중에 색전 단계에서 잡아주긴 하지만
나중에 색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가장 색 영역을 좀 풍부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보통 우리가 포스트 프로덕션 색 작업에서 많이 보이는 화면이 스캐너 쪽에도 그런 1차원적인 작업을 해주기 때문에 있는 거고요. 스캐너를 하게 되면 보이시는 것처럼 한 프레임 한 프레임씩 다 스캔을 받게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100분 기준으로 1초에 24프레임이니까 100분이면 100분 곱하기 60 곱하기 24에서 14만 4천 장이 나오고, 이건 4K 기준으로 했었을 때 100분이면 한 7.13테라, 저희는 보통 한 8테라 정도 영화 한 편이 잡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디지털 복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필름 스캔이랑 디지털 복원에서부터 화면이랑 음향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음향 같은 경우는 내일 발표해 주신 선생님께서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거라서 저는 오늘 그 음향 부분은 제외를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한 장 한 장씩 한 장 한 장씩 받은 스캔을 디지털 복원으로 오게 되면 보시면 밑에가 연속적인 프레임 4프레임을 제가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작업을 할 때는 시퀀스별로 건별로 영화의 전반적인 느낌을 따지면 되지만 저는 프레임 단위로 작업을 하게 돼요. 그 이유는 뒷장에 가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디지털 복원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된 여러 장의 고해상도 정지 사진을 프레임 단위로 작업하여 훼손된 화면을 최대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작업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면 흔들림을 안정화한다던가 화면 깜빡임을 제거, 그 다음에 수동, 자동 먼지 스크래치 제거, 그 다음에 합성, 필름의 입자감 제거, 삽입, 선예도 조절, 자막 제거 등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신지 모르시더라도 괜찮아요. 뒤쪽에 제가 그림이랑 준비했으니까 다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작업을 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프레임 단위로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컷 단위로 먼저 샷 리스트를 만들고 그 컷에 있는 손상 상태들을 먼저 체크를 해줘요. 그래서 영화 전반적인 손상 상태를 확인을 하고 어디서 어디부터 화면을 복원할 건지에 대한 작업 파이프라인을 잡거든요. 요게 그 샷 리스트의 예의 하나고요. 뒷부분은 이제 자막 작업을 했던 샷 리스트입니다. 혹시 제 말이 너무 빠른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화면 훼손 유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작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복원 작업을 하면 컴퓨터가 다 해주는 거 아니야? 자동 기능 있잖아. 자동으로 해주면 다 되잖아.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게 자동이 물론 빠르긴 한데 되게 오류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놓친 게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화면 복원할 때 한 프레임씩 하는 거는 픽셀 단위로 작업을 해요. 왜냐하면 프레임에 있는데 먼지가 어느 프레임에는 있고 어느 프레임에는 없고 동일한 위치에 계속 연속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다 다른 프레임에 다른 훼손 유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작업을 하다 보면 그 원리가 픽셀을 나눠서 하거든요.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왜 사진관에 옛날 사진 복원해 드립니다. 뭐 이런 데 가게 되면 사진이 한 장이니까 그 주위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덧칠을 해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영화는 그 한 장의 이미지 말고도 앞뒤 프레임에 비슷한 픽셀, 그러니까 비슷한 값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연산을 할 자료들이 엄청 많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남자가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요 뒷면에 대한 값은 앞뒤가 바뀌긴 한데 뒷 배경은 고정이기 때문에 값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부분에 어떤 먼지를 지우겠다고 하면은 요 앞뒤 프레임에서 그 주위의 부분의 값을 가져오는 원리로 복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을 지웠을 때 생기는 문제점은 비가 엄청 많이 오거든. 비가 엄청 많이 오면
비는 멈춰있지 않고 계속 프레임마다 계속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동 툴로 돌리게 되면 비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먼지라고 생각해서 그 비를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운드를 붙이게 되면 사운드는 폭우가 오는 소리인데 막상 영상은 뭐 가랑비 오는 정도 아니면 비가 안 보이는 정도 뭐 이런 정도로 돼가지고 자동으로 작업을 하는 건 한 30% 정도? 나머지는 수작업으로 이렇게 지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요 말을 하고 싶었던 건데 자동으로 지금 지운 거는 노란색 영역이나 그 다음에 초록색 정도? 왜냐면 픽셀 값을 크게 하게 되면 원래 지우지 말아야 되는 영상까지 손실이 가기 때문에 최선의 픽셀 값으로 잡아서 작업을 해주고 나머지 빨간색, 파란색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동으로 작업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 먼지 지우는 작업을 했고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먼지랑 다른 먼지인데 저것도 먼지의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스크래치인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스크래치를 제가 마스킹 작업을 한 거고요. 스크래치도 일정한 특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 반면에 사선으로 되어 있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약간 꼬불꼬불하다던가 약간 다양한 모양이 있어서 그 패턴이랑 형태에 따라서 다른 작업 방식으로 스크래치를 제거해 줍니다. 이것도 스크래치의 예고요. 이것도 스크래치입니다. 보니까 어디 긁힌 것 같아요. 필름이. 이거는 편집 자국이라고 하는데요. 오리지널 네거티브 필름 촬영을 하게 되면 그 촬영한 게 한 번에 다 오케이가 돼가지고 다 극장에 상영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장면을 촬영을 한 다음에 그거를 현상을 하게 되고 그걸 편집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편집을 하려고 하니까 필름이랑 붙여야 되는데 붙일 수가 없으니까 이건 지금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이제 테이프를 붙여서 이렇게 한 권의 필름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 편집 자국이 생긴 거고 위쪽에 있는 편집 자국, 밑에 있는 편집 자국이 생긴 거고 그거를 복원을 한 영상입니다. 다음은 화면 떨림인데요. 한 프레임만 봐서는 화면 떨림이 느껴지지 않는데 영상을 재생을 하다 보면은 영상이 막 떨리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노란색 점선이랑 초록색이 보면 이게 지금 고정된 그림에 사람 고개만 움직이는 건데 등이 보면 위치가 조금씩 바뀌어 있죠. 키가 안 돼서 근데 요거의 위를 보시면 돼요. 이게 조금씩 윈져 있어서 영상을 하니까 화면이 파바박 떨려가지고 보기가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레퍼런스 프레임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레퍼런스 프레임으로 정하고 이 프레임 위치에 맞춰가지고 모든 영상을 다 맞춰줘라고 명령을 내려서 지금 밑에 보시면 점선에 일정한 간격으로 등이 와 있죠. 떨림을 잡은 겁니다. 그다음에 화면 깜빡임은 앞에 있는 떨림이랑 같이 프레임별로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름이 원래는 맨 오른쪽에 있는 색깔이었을 건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프레임별로 색깔이 조금씩 바뀌어서 연서 쪽으로 봤을 때 깜빡깜빡거리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앞에 있는 흔들림과 마찬가지로 레퍼런스를 정해주고 최대한 이 영역에 맞게끔 색깔을 맞춰줘라고 명령을 내리고 복원을 했었을 때 이거는 제 기억으로 한 번에 안 되고 한 3-4번 정도 동일한 작업을 해가지고 얻은 결과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복원 전에 맨 첫 번째 프레임에 여자 옷 색깔과 끝에 여자 옷 색깔이랑 밑에 쪽 보시면 색깔이 균일해진 거를 보이시죠? 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문 자국은 말 그대로 사람의 손 지문이 필름에 묻은 거예요. 그래서 스캔을 뜨니까 한 프레임이 사람 지문이 묻어 있어서 이것도 복원 작업을 한 거고요. 펀칭 자국 이것도 옛날에 영사기에 한 권에 한 편의 영화가 갔던 게 아니라 5권에서 6권 정도의 필름이 교차되면서 영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 펀칭 자국으로 그 다음 권이 넘어가는 영사 기사님들의
신호? 뭐 이런 거였대요. 뭐 편집 자국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편집 자국이 옛날 고전 영화에서 종종 발견이 되는데요. 이것도 앞에 프레임, 뒤에 프레임에 있는 픽셀 값을 가지고 와서 제가 메꾸는 작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곰팡이가 지금 자막 밑에 쪽에 있는 곰팡이 보이시죠? 이거는 보면 저기 곰팡이 포자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 포자가 더 퍼져가지고 영상에 아예 하얀 분말가루처럼 나타난 곰팡이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찢어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과거에 찢어졌다가 그 이후에 테이프로 한번 보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보수를 했던 부분도 있고 그 보수를 했었을 때 생겼던 그 풀 같은 것들이 번져 나와가지고 가쪽에 또 영향을 미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복원을 했었고요. 이거는 색 바램이라고 해서 제가 아까 깜빡이 말 때 말씀드렸다시피 프레임별로도 색깔이 틀린데 그 프레임 내에서도 노화 정도가 틀리기 때문에 어느 한 영역이 색이 좀 많이 바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보시면 완벽하게 맞진 않지만 최대한 근사치에 유사하게끔 제가 작업을 한 겁니다. 이거는 아예 영상이 날아가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신기한 것 같지만 되게 간단한 원리예요. 앞뒤 프레임에 모든 데이터들이 다 있기 때문에 잘 맞춰서 잘 합성만 하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게 필름층 이탈이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그림이 없어졌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게 이런 건데 필름이 이제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여러 가지 뭐 곰팡이 뭐 에멀전들이 되면서 필름이 딱 붙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저기 제 기준으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필름이 붙어가지고 점검하고 보수하려고 이렇게 꺼내니까 딱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빼보니까 이게 지금 필름이 밑에 게 위에 붙어가지고 영상이 일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런 식으로 했어서 가운데 그림은 살아있고 저 위쪽 부분에 이제 영상이 없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자감 제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화를 하다 보면은 디지털 영화, 필름 영화의 가장 큰 메리트는 필름의 입자감이다. 어떤 유명한 미국 감독님은 그 필름의 입자감을 잊을 수 없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필름의 입자감을 저희는 최대한 살리긴 하는데 가끔씩 조명이 부족하거나 뭐 현상 단계에서 약품을 잘못 섞거나 했었을 때 필름의 입자감들이 좀 과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필름의 그레인도 저희가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한 장으로 보는 것보다 좀 연속적으로 보셨을 때 더 와닿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잠시만요. 잠시만 불을 끌게요. 이거 지금 작업하고 있는 영화인데요. 혹시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제가 지금 노트북에 틀 거라고 압축을 조금 많이 해와서 보시면 좌측에 자글자글 거리는 게 보이시죠? 저게 지금 원래 더 파랗게 보여요. 실제로 극장에서 고해상도 영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조명이 부족해서 그 필름의 입자감이 되게 거칠게 많이 표현을 되는 거고 그거를 제가 지금 제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거는 제가 디그레인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정도로 지금 작업이 된 거고요. 보시면 지금 어두운 부분은 그렇게 많이 솔직히 잡히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다음번에 보여드릴 건데 수치가 너무 세게 되면 잡색이 끼인다는 표현을 쓰는데 필요 없는 색이 끼이기 때문에 그냥 그리고 이런 스킨톤 같은 경우 너무 밋밋하게 미끄러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너무 밋밋해져가지고 영상이 조금 이상해져가지고 그냥 가장 최소화 수치로 작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어두운 부분은 잘 안 잡혔지만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저 여배우의 스킨톤 같은 경우는 디그레인이 좀 어느 정도 잡혔고요. 어이구야.
이렇게 보시면 디그레인을 작업을 하게 되면서 박중훈의 모자 끝쪽 윗부분에 안 보였던 부분들이 조금 정리가 되면서 실루엣이나 디테일들이 좀 보이는 이런 효과들이 있게 됩니다.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잡색이 끼인다는 게 여기에 있는 이건데요. 보시면은 여기 이 손은 복원 전 영상과 복원 후 영상은 괜찮은데 확대를 해보니까 여기에 색깔이 조금 초록 색깔이 조금 끼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잡색이 끼지 않는 선에서 그 그림이 최대한 그 고유의 필름 입자감을 남길 수 있는 최소한의 수치로 디그레인 입자감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건 자막 제거를 한 건데요. 이거는 기존의 복원 툴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앞뒤 프레임을 가지고 오는데 자막 같은 경우는 앞뒤 프레임을 가지고 오니까 뭉개짐이라든지 그 데이터가 없는 거에 대한 정보값이 없어서 작업을 하니까 되게 울렁거림이 되게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VFX 기술, 합성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하는 것처럼 영한 24프레임인데요. 복원 전후 영상 보시기 편하시라고 제가 프레임 레이트 약간 조절을 해서 속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맨 처음에 보이시는 이쪽의 영상은 개봉 당시에 35mm 프린트 필름이고요. 요건 저희가 스캔을 받았는 거고 요건 색 보정을 한 겁니다. 근데 저희가 색 보정 작업을 할 때 개봉 당시의 필름 상태를 기준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 색깔이 틀리잖아요. 그 이유는 이 필름도 열화가 됐을 것이고 이 필름도 그로 인해서 변색이 됐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값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기준으로 할 뿐이지 똑같이 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극장의 영사기의 상영이었지만 저희는 지금 어쨌든 디스플레이 자체가 그러니까 필름보다는 디지털 쪽의 영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색값을 절대값으로 따라가진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디지털 상영분에 화면 복원 납밤 전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개봉 당시에는 낮이었는데 이게 그때 작업 환경이 여의치가 않아서 원래 밤이어야 되는데 낮에 촬영을 했고 기술적인 한계로 낮으로 그냥 프린트로 상영이 됐대요. 그래서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색 재현 작업을 하면서 밤씬으로 바꿨고 저희는 이걸 데이포 나잇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화면 떨림이라는 건데요. 왼쪽에 보면 약간 달달달 미세한 떨림이 느껴지실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새 프레임이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 프레임이 원래는 위에 있어야 되는데 스캔을 받았더니 퍼포레이션이 손상이 나서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었던 거를 화면 떨림 작업을 통해서 센터로 맞춰주고 중심을 맞춰준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건 찢어짐을 복원을 한 거고요.
찢어짐에 대한 영상 복원입니다. 그 다음에 키셔도 돼. 찢어진 게 많았고 이게 최후의 증인이라는 영화인데요. 원래는 158분 촬영으로 알고 있었는데 검열하면서 4컷 정도가 잘리고 제작사에서 임의로 편집을 해가지고 120분 분량만 개봉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 자료원에서 가지고 있는 게 154분 정도 분량이었어가지고 그 오리지널 네가로 다시 스캔을 떠서 작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검열이나 편집이 엄청 많이 돼서 그런지 한 100프레임 정도가 수직으로 편집이 100프레임 전다가 편집 자국이 엄청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복원 전후 영상이고요. 네, 이렇게 흔들림이라든지 테이프 자국들이 엄청 많이 남아 있었는데 이거는 에펙의 트래킹 작업이라고 하는 움직임을 따라주는 합성 툴을 이용해서 먼저 합성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손상된 부위를 복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망면 이탈, 그러니까 필름층이 일부가 손실이 돼서 영상을 복원을 한 거고 이거는 자막이랑 그 필름층의 이탈이 같이 나와 있는 영상입니다. 이건 스크래치도 있고 뒤쪽에 가시면 자막 제거를 한 영상이고요. 이거는 어제 오셨던 분들은 보셨을 건데요. 영상이 상태가 좋은 필름이 있는데 프린트 필름이 더 많은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인 거예요. 그래서 화질이 좋은 부분만 쓰려고 하니까 양쪽에 있는 게 지금 프린트 필름 화질이 안 좋은 거고 가운데 있는 게 화질이 좋은 거거든요. 화질이 안 좋은 프린트 필름만 쓰려고 하니까 상태가 좋은 필름이 너무 아까워서 합성을 일단 먼저 해서 최대한 많은 영상을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색의 이질감이 생기는 거를 그 앞쪽에 있는 영상 좋은 색깔에 맞춰서 색깔을 매핑을 해준 겁니다. 보시면 가쪽에 지금 영상이 화질이라든지 색감 차이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원하면 됩니다. 워낙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완벽하게 이제 이질감이 완전히 없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연속적인 걸로 봤었을 때 사람이 인지했을 때 불편하지 않은 정도로 복원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오른쪽에 보이지 않는 게 왼쪽에 지금 여기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지금 보이잖아요. 어떠한 색을 입힌 작업을 한 게 아니라 색 보정을 하면서 컨트라스트를 조절을 하고 그 룩업 테이블 같은 거를 얹으니까 원래 필름이 가지고 있던 고유 색감이 올라오면서 보이지 않았던 디테일들이 보이는 색 작업을 한 거거든요. 이거 역시 동일하게 이제 색 재현 작업을 통해서 한 거고
이거 같은 경우도 그냥 빨간 프린트 필름인 줄 알았는데 색 재현 작업을 하더니 기존에 색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 색 작업을 가장 자연스러운 색감으로 재현을 한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곰팡이에 의한 훼손이고 그거에 대한 복원에 대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에 나타나진 않지만 곰팡인 거 핀 거 외에도 에머전층이라고 해서 필름 맨 위에 있는 부분이 금이 가기 시작해가지고 되게 번쩍번쩍 거리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거를 합성 작업이랑 페인트 작업을 통해서 거의 복원을 다 했고, 그래서 요런 지금 방금 보시는 이런 깜빡임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원을 하게 하고 나서 색 재현 작업을 하는데 제가 앞에서 영상 보여드린 것처럼 색 재현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색 재현 전에 스킨톤이 안 맞는 부분이 사람 이제 얼굴 색깔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스킨톤 작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보이지 않았던 부분을 약간 보이게 해주는 작업 등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상업 영화에서는 색 재현이라고 하지 않고 보통 색 보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저희는 색 재현이라는 말을 쓰는데 제가 그거에 대한 차이를 설명을 드리기 너무 어려워서 저희 칼라리스트 분이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적어 왔거든요. 그걸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나는 필름 원래 색재현과 개선의 경계에서 늘 외줄타기를 한다. 엄청난 고뇌가 느껴지는 멘트죠. 디지털 색재현 작업을 할 때 나는 많은 고민을 한다. 아카이브에서 영화 필름의 색을 보정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개봉 당시의 색, 즉 시간에 따른 변색이 발생하기 전 필름이 원래 담겨져 있던 색을 되살리고 디지털 시네마 색 공간에 적절히 매핑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오늘날 디지털 기반의 영화 제작 현장에서는 무궁무진한 디지털 색 변환 기술을 바탕으로 촬영본에 상당한 변화를 주어 감독이 의도한 색감을 완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문화유산 전승 차원에서 영화 필름을 디지털로 변환할 때 적용하는 색 재현과 영화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색 보정의 목적과 작업 기준, 작업 범위가 엄격히 다름을 존중해야 한다. 나는 작업을 할 때 연출 의도를 부각시키기 위해 인물의 스킨톤이나 어둡게 찍힌 장면을 밝히는 장면 등 수정이 필요한 것은 보정은 하지만 과거의 영화가 현재의 룩을 닮아가는 것, 과거의 기술적 제약을 현재의 기술적 우월함으로 해제해버리는 것을 늘 경계한다. 그래서 나는 항상 필름의 역사성을 희석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보이는 것처럼 색 재현과 색 보정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업 영화에서 쓰는 색 보정은 작업하는 작업자의 창의성이 들어가지만 아카이브에서 하는 색 재현은 그 창작성과를 버린 오로지 경험치라고 해야 되나요? 기존에 작업했던 그때 당시 색감을 작업했던 거에 대한 경험치가 많이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말하고 싶으셨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색 작업을 할 때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창작성을 버리고 경험치에 의존한다고는 하지만 깊은 밤 갑자기는 못했었는데 서편제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촬영에 참가하셨던 촬영 감독님이나 감독님을 모시고 그때 당시에 어떠한 걸 했는지 자문을 구하는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시나리오나 대본, 프린트 필름 등을 활용을 해가지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색감을 찾고 작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색 재현 작업을 하고 아이고 한 개 더 있네요. 그리고 음향을 합쳐서 흑백 같은 경우는 하얗고 검었잖아요. 그래서 영상만 봤었을 때 이게 맑은 날인지 비가 오는 날인지 파악을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음향 작업이 합쳐지게 돼서 음향을 보면서 이게 밤인지 낮인지 맑은 날인지 흐린 날인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극장에서 개봉하는 DCP 규격으로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저희가 출시하는 블루레이 아니면 HD 영상 여기 오타가 있네요. SC가 아니라 SD 동영상이고요. 으로 제작이 되기도 하고 저희가 활용을 하기도 하지만 보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카이빙에 넘기기도 하고 저희가 지금 자료원은 레코더가 없긴 한데 필름으로도 이제 마스터링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카이빙 같은 경우는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기도 하고 LTO 테이프에도 저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6단계를 거치게 되면 이 필름이 한 편의 디지털 파일로 완성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2006년, 2007년부터 디지털 심화 복원을 시작을 해서 올해 기준으로 한 47편 정도 디지털 심화 복원이 되었고요. 이 중에서 문화재 등록 필름들도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제가 너무 두서없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혹시 도저히 네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설명해 줘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좀 더 알고 싶어 하시는 거 있으면은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검은머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네네네네. 아까 곰팡이 얼룩 손상, 필름층 부탈 손상이 검은머리 초반부에 해당되는 거 같은데 네네네네네. 아까 자료 화면으로 본 건 얼룩이나 곰팡이가 완벽하게 고정이 됐는데 검은머리 같은 경우는 제가 DVD로 봤거든요. 네네네네. 이게 그것도 벌써 한 10년 전쯤 나온 네네네. 거라 그때는 아직 기술이 발달이 안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좀 스트리밍 영상 버퍼링 걸리듯이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혹시 만약에 지금 기술로 다시 복원하면 네. 완벽하게 복원이 될 수 있는지. 제가 자료원에 지금 한 3년 입사한 지 3년 됐고 화면 복원을 2006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었을 때인데 검은머리가 몇 년도 제가 복원을 했는지 모르는데 제가 복원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기술로도 조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보여드렸다시피 화면 복원의 앞뒤 프레임의 값을 가지고 와서 연산 적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검은머리 같은 경우는 10프레임 정도가 아예 이미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모으다 보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버퍼링이 일어난 것처럼 해서 제가 작업을 하고 극장에서 그거 볼 때 저도 고개를 못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완벽한 기술이 되려고 하면은 CG 기술이 돼야 되는데 3D 매핑이라든지 모델링, 모든 리깅 뭐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돼야지만은 아마 완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기술로도 검은머리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이구야, 네. 죄송합니다. 먼저 앞에서부터 할게요. 네. 앞뒤 프레임이 네. 많이 손상됐을 때는 어떤? 앞뒤 프레임 말고도 앞 프레임도 있고 DD 프레임도 있고 최대한 가지고 올 수 있는 프레임을 가지고 와서 하고요. 움직임이 많은 부분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다시피 소스가 잘 없어요. 그거는 해당 프레임에서 유사값을 가지고 와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페인팅을 작업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은 머리처럼
한 10프레임, 20프레임이 완전히 손상이 됐었을 때는 손실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데드 픽셀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거는 복원이 조금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네, 우선 알기 쉽게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복원 후에 이제 색재현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스캔을 받아서 복원 과정에서 복원을 하실 때 네. 밝기라든가 콘트라스트라든가 기존의 색이 어느 정도의 변화가 되는 여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 네. 스캔 받은 거에 그대로 그 절대값을 가지고 복원을 거쳐서 색 재현 단계로 바로 넘어가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해요. 말씀하셨던 거에 먼지나 스크래치, 뭐 깜빡임 제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밝기, 컨트라스트, 원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디그레인 작업을 하는 거 같은 경우는 파란색기가 없어졌잖아요. 그런 에 의해서 약간 밝기들이 변해요.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그거를 작업을 하면 색값을 대입을 해서 확인을 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했었는데 지금은 기술이 조금 발달이 돼가지고 룩업 테이블을 이미 가상으로 적용시킬 수가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색 보정 단계에서 가상적인 룩업을 제가 데이터를 받아서 제가 복원할 때 그 입력값을 넣어가지고 그 오차 범위를 최소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있고 그 그래프에서 영역이 많이 벗어나지 않게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복원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그 밝기나 콘트라스트나 색의 변화의 여지는 있는 네, 디그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아, 플리커 있습니다. 네, 플리커. 저 죄송한데 뒤에 분 먼저 아까부터 계속 손들어 주셔가지고 네, 먼저. 유니언 여러 작품을 보관하시는데 네. 혹시 지금 진행 중이거나 뭐 계획 중인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저희가 연초에 대상작을 선정을 해요. 예. 한국 영화 백선, 그 다음에 꼭 지금 당장 뭐 다음 달에 복원을 하게 되면 이 필름은 스캔을 할 수 없는 급한 것, 시급한 것들, 그리고 활용성이 강한 작품들을 위원님들이나 영화제 프로그래머님들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대상작을 정해가지고 연초에 작품을 정하고 그걸로 한 해에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과거에 비해서 최신작을 좀 작업을 했는데 지구를 지켜라랑 인정사정 볼 것 없다 했고 신상옥 감독님의 성춘향이라고 아직까지 개봉된 적은 없는데 그거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 테크니스코프 미스염 순정시대인가 그것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작업이 한 40편 정도 디지털화가 되어 있고 그 중에 한 10편 정도 심화 복원, 제가 말했던 화면 복원이랑 음영 복원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마지막에 디지털 심화 복원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디지털 복원이랑 심화 복원 혹시 달라서 아. 쓰시는 건가요? 제가 그게 원래 우리가 극장에서 4K 리마스터링 최초 대부 개봉했다 4K 리마스터링으로 이러잖아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디지털화를 했다고 하면은 음향 복원이랑 영상 복원을 다 포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자료원이 모든 그 디지털화를 하는 작품들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중에 몇 편만 음향 복원이랑 화면 복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디지털 심화 복원, 디지털 복원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혼돈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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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화면 보니까 먼지나 스크래치나 이런 것들은 비슷해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걸 구분해가지고 처리 방법이 다를 거 아니에요. 네네. 구분하는 게 뭐가 중요한 건지 너무 당연하고 말씀하셨던 게 제가 잘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먼지라고 해서 꼭 먼지 리무버 툴을 쓰거나 스크래치에서 꼭 스크래치 리무버 툴을 쓰진 않거든요. 그리고 먼지도 흰색 먼지도 있고 검은색 먼지도 있고 파란색 먼지도 있고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먼지가 이거는 무조건 먼지야. 먼지 툴로 지워야지. 이건 무조건 스크래치야. 스크래치 툴로 지워야지가 아니라 다양한 툴들을 써서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걸 쓰는 거고요.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거는 지문 자국이 확실하잖아요. 이건 지문 자국이 이렇게 확
당연한 것들은 당연한 방법으로 지우고 다른 것들은 약간 변형된 방법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네. 저기 그 검열된 필름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필름들 같은 경우는 보관의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뭐 검열해서 편집, 그러니까 칼질을 당해서 이제 네네. 좀 감독님이 원래 찍었던 거랑 많이 다른 내용, 이상한 내용이 돼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네네. 그런 경우에는 혹시 보관의 기준 같은 것들이 내부적으로 있는지, 아니면 원본, 그러니까 칼질되기 전에 원본 필름이 혹시나 발견된 적이 있는지 그런 사례 같은 거. 그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어려운 질문인데 지금 저희가 심화복원하고 있는 성춘향 신성옥 감독님 작품이 그 예가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네거티브 필름이 예를 들어서 5분이라고 하면은 프린트 필름이 10분, 20분인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오리지널 프린트를 복사해야지 프린트가 나오는데 오리지널보다 프린트가 훨씬 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일단 다 붙여보자 해가지고 작업하시는 분이 오리지널 레가에 없는 프린트 부분을 한 프레임이라도 살아있으면 일단 다 막 넣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넣으면서 이거가 맞는 걸까? 감독님이 의도했던 게 어떤 걸까에 대해서 저희도 엄청 혼돈이 되는데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감독님은 안 계시고 관계자분들도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시고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내린 결론은 일단 우리는 아카이브고 가장 긴 영상을 가지고 후대에 어떻게 판단하던 간에 물려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편집을 하는 거는 그 나중에 활용하는 사람 그 다음 단계에 뭔가 역사적인 사료가 발견되면 그때 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일단 저희는 무조건 가장 긴 영상을 기준으로 해서 복원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보시면 영상은 없는데 사운드가 있어서 그 영상 처리를 블랙으로 무지로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 편하려면은 음영을 없애버리면 되지만 우리는 가장 어쨌거나 아카이브로서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록 화면이 보이지 않더라도 음향이 있으면 음향을 살리고 영상은 블랙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하나만 더. 네네네. 그 복원 한번 하는데 막 여러 가지 시간이랑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게 보통 어느 정도 얼마 정도 들어가요? 얼마냐? 돈으로 매기 저희가 보통 2K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 1억 선에서 왔다 갔다 했었었고요. 4K가 되면서 아무래도 작업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2억 2천까지 갔었었고요. 아까 보셨던 자막 지우는 작업 같은 경우는 심화 복원에 VFX 기술을 접목을 해서 추가로 작업해야 되는 거라서 2년 작업 기준으로 해서 한 3억 5천 정도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네네네. 혹시 요즘 그 4K 뭐 기술 나오면서 네. 4K 블루레이 보면 뭐 HDR이나 뭐 돌비 비전 이런 네네네네. 것도 적용이 되잖아요. 네네네네. 혹시 영상 자료원에서 4K로 복원되는 작품들도 그런 게 적용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식이 좀 얕긴 한데 제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영화 시장에서의 HDR은 촬영 단계에서부터의 HDR이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원본 이만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색을 이만큼 적용을 하면 이만큼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필름은 원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이미 풍부하고 거기에서 더 확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필름의 노출 관용도가 있다고 해가지고 네네네네네. 어느 정도 살릴 수 있다고 하고 못 살리는 게 수창기 디지털 때 네. 아니요 말씀하신 거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이 색전에 안 보였던 부분이 보였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육안으로 보였을 때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캔단에서 관용도나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잡아서 색 제어대 표현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혹시 제 대답이 부족했다면은 맞추고 연락처를 주시면 제가 저희 컬러리스트님에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영상 자료에서 네. 복원된 건 그게 적용이 안 된 거죠? 네, 저희는
지금 생각하시는 상업 영화 촬영 단계 HDR의 개념은 적용이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작업에 사용하실 때 소프트웨어 툴 같은 거 좀 아, 네. 저희가 지금 저희 자료원에서 쓰고 있는 거는 PF 클린이랑 디아망트라는 외산 장비고요. 국내에서도 막지오라고 한번 개발을 했었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용화 되지는 않았었고 제가 그때 당시 개발에 참여했었는데 지금 어둠 속에 묻혀버린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피닉스라는 장비도 있고요. 아무래도 유럽이나 잘 사는 나라들이 그런 문화 개념이 되게 잘 돼 있어서 유럽권 쪽에 있는 쪽에서 장비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고 지금은 누크라든지 뉴코다 이런 일반적인 색보정 편집 합성 장비에도 플러그 툴로 복원이 기본적으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 보건 대상자들이 선정이 된 이후부터요. 네네. 선정 과정을 제외하고 보건 작업이 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잠시만 제가 이 그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대상작이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필름 보수를 하는데 제가 아까 여기 표에서 보여드렸는데 제일 좋은 거 한 개만 꺼내줘가 아니라 필요해서는 1개, 3개, 5개 무궁무진하게 꺼내거든요. 왜냐면 교차 편집을 할 수 있고 이 필름 상태가 가장 좋은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벌이라고 해가지고 영화 제목 인정사정 볼 것 없다는 영화 한 편이고요. 거기에 보시면 RP3이라고 써져 있는 이건 프린트가 3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영화인데 어떠한 이유에선지 모르지만 프린트 필름을 3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보수는 한 벌 기준으로 일주일 정도가 걸리고요. 스캔도 한 벌로 일주일 걸리고요. 동일한 영화의 벌수가 늘어나게 되면 시간은 그만큼 더 걸리겠죠. 그리고 사운드 복원은 한 벌 기준으로 작게는 2주, 길게는 4주 정도가 걸려요. 왜냐면 필름 스캔이나 보수 같은 경우도 물론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약간 절대값이 있는데 화면 복원이나 사운드 복원 같은 경우는 그 필름이 얼마큼 손상이 됐고 덜 손상이 됐는지에 따라서 작업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틀리고 화면 복원은 그냥 어떻게 지우냐에 따라서 틀린데 보통 최신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같은 경우는 한 2개월 정도 걸렸었고 오발탄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걸렸었고요.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색재현도 2주 정도 잡고 보통 이게 되게 애매한데 한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 영화에 대한 복원의 기간보다는 그 주어진 시간에 대해 약간 맞춰가는 작업이 있어가지고 제가 절대 이 시간만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저희가 지금 1년에 한 40작품 정도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편 작업하는데 보통 한 달 조금 안 걸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는 복원은 한 3개월 정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네. 복원된 결과물을 네네. 다시 필름으로 네네. 보존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돼요? 저희가 지금 레코더가 없어가지고요. 현재는 제로입니다. 네. 그리고 이 레코더 이야기도 저희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디지털 매체들이 활용이 편하고 보관이 편하고 이런 장점이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필름이 저장 매체 중에 가장 긴 수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필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상업 영화의 필름 시장 자체가 쇠퇴되면서 이 필름이 앞으로 생산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시계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도 레코더를 도입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지금 추후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레코더가 없어요. 질문 드리는 이유가 네네. 디지털로만 보존을 하게 되면 네네. 이 기술이 그 포맷이나 이런 거 네네네. 때문에 그걸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네. 그것 때문에. 네, 말씀하신 거가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하지? 뻑이 난다고 하지. 뻑 나면 어쩔 수 없으니까 2카피씩 복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밑에 LTO 테이프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LTO 테이프를 인식해주는 기계가 버전이 업이 되면 인식을 못하니까 3년에서 5년 주기로 계속 복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을 위해서 어쩔 순 없지만 좀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금방 갑자기 아까 영화에서 그런 장면을 봤는데요. 네네. 스크린에 검은 실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장면이 있거든요. 검은 실이 이렇게 나와서 움직이는. 저기 죄송한데 혹시 어떤 매체로 보셨나요? 아까 아, 영화에서 보셨어요? 네네. 아까 2시 영화 할 때 봤는데요. 네네. 그건 어떤 점이에요? 거무실이요? 잠깐 거무실이라. 이렇게 네네. 검은 실이 스크린에 잠깐 이렇게 움직이면서 갑자기 들어왔다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아,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얼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필름 가쪽이나 가장자리에 일부 약품이 묻었거나 해가지고 얼룩이 되는 게 이렇게 훅 지나가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복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말씀드렸다시피 작품에 대해서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시간에 맞춰 작업을 하는 상황이 일어나다 보니 그거를 작업을 미처 못했어요. 그래서 기품은 갑자기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거긴 한데 기본적으로 먼지 제거하는 정도랑 화면 떨림 정도만 제거하고 나머지 얼룩이 진다던가 하는 부분을 작업을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화면 복원에서. 그래서 아마 보신 부분이 훼손된 영역일 거예요. 복원을 하지 못한. 지금 질문이 길어져가지고 제가 깊은 밤 갑자기를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준비를 해온 게 있는데 혹시 들으시겠습니까? 혹시 힘드신 분은 나가셔도 됩니다. 되게 간단하고요. 깊은 밤 갑자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6단계를 통해서 작업이 된 건데요. 보시면 16mm, 35mm, RP, ON, RP에서 총 6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필름 점검한 상태를 보니까 위탁 필름, 기증 필름, 구입 필름에서 총 6벌이 있었고 길이가 35mm 오리지널 레가가 제일 길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수 내용도 보니까 16mm는 사운드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35mm 프린트는 색조가 퇴색됐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35mm 오리지널 레가가 다행히도 제일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요거 한 번만 필름 보수를 했고요. 보시면 점검 내용 있고 오늘 보실 분이나 보셨던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가장자리에 이렇게 얼룩 같은 게 들어오는 게 있는데 요거 화학 세척으로 지웠는데 완벽하게 지워지진 않았고 약간 잔여물은 좀 남아 있는데요. 화학 세척했고 점검은 아까 말씀드렸던 점성 있는 테이프에 한번 돌리는 PTR 작업으로 세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9건으로 작업을 했고 프레임은 143,974장 정도가 나왔습니다. 디지털 복원은 이게 한 8분 정도가 엄청 떨림이 심했었어요. 그래서 먼지를 지우는 작업보다 이 작업을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떨림을 먼저 잡았었는데요. 그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복원 왼쪽에 지금 달달달 떨림이 엄청 심하잖아요. 저게 한 8분가량이 지속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거 작업하면서 이거 혹시 감독님이 공포 영화여가지고 의도하신 건가? 이거를 아니 진짜 이게 웃을 수는 있지만 엄청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감독님이 비록 계시진 않지만 감독님의 의도를 훼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 많이 고민을 하다가 발견을 한 게 이 퍼포레이션이었던 거예요. 이 퍼포레이션은 보시면 알겠지만 영상에 규칙적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포포레이션은 움직이지 않는데 안에 영상만 움직이는 걸로 봐서는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감독님의 의도는 아니고 영상이 훼손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떨림이라고 판단을 하고 요거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는 영상처럼 떨림 작업을 해서 안정화가 좀 되었습니다. 된 것처럼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거 작업할 때도 되게 재밌었던 게 있었는데 보통 합성 작업을 할 때는 경계선이 확실한 부분에 포인트를 찍고 그 포인트에 따라서 트래킹을 잡아주잖아요. 근데 고전 영화 같은 경우는 해상도도 떨어지고 손상이 있는 부분에 포인트가 잘못 잡혀가지고 되게 오차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이피 영상은 움직이지만 포포레이션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명령을 줄 때 포포레이션을 무조건 따라서 트래킹해 이렇게 명령을 내렸더니 그림과 상관없이 포포레이션만 계산을 해가지고 안정화를 시켜주더라고요. 이것도 기술이 발전해서 기존에 없던 복원 프로그램 옵션에 새로 생겨가지고 이번에 적용해서 작업했었습니다. 보고 말고 영상 튼 김에 마저 다른 훼손도도 보여드릴게요. 그거 외에는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먼지 작업이 있었고요. 색 보정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네거티브는 약간 노랗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공포 영화다 보니까 컬러리스트 분이 시안이랑 블루를 약간 써가지고 묵직한 공포 영화 느낌을 내려고 노력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깊은밤 갑자기가 아마 1회 상영이 더 남았잖아요. 그거 보시면서 튀는 부분들을 보시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회속 영역이 덜 복원되었구나라고 보시는 것도 영화 보시면서 또 하나의 재미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찢어짐이 지나갔고요. 가쪽에 스크래치들이 지나갔습니다. 깊은밤 갑자기는 이렇게 복원을 하게 됐고요.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뭐 활용적으로는 참 뭐 비하인드지만 그냥 뒷 이야기긴 하지만 부천국제영화제 4K 리마스터링 저희에서 내보내기도 했었고 합니다. Q&A는 더 있으신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궁금증이 좀 많이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화면 복원이고요. 내일 음향 복원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나가시는 길에 처음 들어오실 때 나눠드렸던